1919년 3월 1일, 고요하던 조선의 땅을 뒤흔든 거대한 함성이 기억나시나요? 저마다 품었던 독립의 염원이 한데 모여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날, 그 뜨거운 물결의 중심에 불과 17세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였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던 그 이름 뒤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왜 그녀는 죽음을 불사하고 태극기를 움켜쥐었을까요? 오늘은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피 끓는 심장으로 조국의 자유를 염원했던 한 인간의 뜨거운 열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위인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소녀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고뇌와 그 속에서 피워낸 숭고한 용기,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결코 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그녀의 불꽃 같은 유산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지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유관순 열사의 삶 속으로 떠나보시죠. 그녀가 태어난 1902년은 이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작은 마을에서 유관순은 평범하지만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 속에서도 나라 잃은 백성들의 깊은 한숨은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1916년 그녀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요.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학문과 서양 문물을 접하며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당시 신여성 교육의 요람이었지만 교정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무단 통치라는 이름 아래 일본은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하고 백성들의 삶을 핍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된 수업이 진행되었고 거리 곳곳에는 총칼을 든 일본 헌병들의 모습이 흔했습니다. 유관순은 학교에서 배우는 서구의 자유와 평등 사상, 그리고 고향에서 느끼던 조국의 아픔 사이에서 깊은 번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그 불씨가 거대한 들불처럼 타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민족 대표들이 낭독하는 독립선언서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뒤이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수많은 인파의 함성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유관순은 바로 그 현장, 이화학당에서 이 거대한 민족의 저항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교정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 만세를 외치던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렁였을 겁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민족의 뜨거운 열망과 저항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충격이자 자신의 삶을 조국의 독립에 바치리라 결심하게 만드는 운명적인 각성이었죠. 유관순은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독립을 향한 민족의 열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찼고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화학당 학생으로서 만세운동에 참여하며 시위 군중의 선두에 섰던 그녀는 일제의 휴교령으로 인해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 학생은 그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죠. 서울에서 직접 경험했던 독립의 열망과 숭고한 정신을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이곳 천안에서도 만세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며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1919년 4월 1일, 마침내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장날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모인 아운의 장터는 들끓는 민족의 함성으로 가득 찼죠. 유관순은 손수 만든 태극기를 높이 들고 시위 군중의 선두에 서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군중에게 울려 퍼졌고 장터는 일순간 거대한 독립의 물결로 출렁였습니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고 그들의 뜨거운 외침은 메마른 땅을 깨우는 우렁찬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일제는 이 평화로운 시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했어요. 총칼을 앞세운 일본 헌병과 군인들은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했고, 아오네 장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무고한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고, 그 혼란 속에서 유관순의 부모님 또한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장터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유관순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저항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서대 문영무소에 갇힌 17세 소녀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제는 그녀에게 만세 운동의 주모자를 대라고 강요하며 잔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감방에서 살을 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유관순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한 독립의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굴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일제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재판정에서도 유관순은 당당했습니다. 일제의 부당한 식민 통치를 규탄하며 자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독립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힘주어 외쳤죠.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모든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유관순의 독립을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좁은 감방에 함께 갇힌 동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독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 만세 운동을 계획합니다. 차가운 감옥벽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한나란 시에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순간 서대 문영무소는 거대한 독립의 함성으로 진동했습니다. 이 옥중 만세 운동은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갇힌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강력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과 열악한 환경은 18세 소녀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서대 문영무소에서 짧고도 강렬했던 생을 마감하고 순국합니다. 억압받던 조국의 자유를 위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소녀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쓸쓸했죠. 일제는 그녀의 죽음마저도 은폐하려 했지만 그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순국 소식은 옥중에 남아있던 동지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더욱 강력한 독립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정신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고 시대를 넘어 후세들에게도 영원한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한동안 잊혀질 뻔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해방 이후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저항의 아이콘이자 독립의 꽃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넘어 불의한 힘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뜨거운 저항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대의 저항과 용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